안녕하세요, 모노입니다. 공익 크리에이터 두 번째 강의 영상은 제페토 빌드 툴을 활용한 가상세계 제작 강의입니다. 제페토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가상세계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 제페토 스튜디오를 검색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콘텐츠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아이템, 월드, 라이브, 빌드 이 네 가지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월드 말고 빌드잇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제페토에서 만들 수 있는 가상 공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빌드잇, 그리고 두 번째가 뉴 월드. 지금 여기서는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뉴 월드입니다. 빌드잇과 월드가 다른 점이 뭐냐면 빌드잇은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고 뉴 월드는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월드가 빌드잇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러면 빌드잇은 엄청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제작을 해보시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여튼 빌드잇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MSI 파일이 다운받아졌죠? 이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빌드잇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해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플레인이 있고 프리셋은 제페토에서 제공을 하는 프리셋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인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화면에서 제작을 해볼 건데요. 기본 조작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자기가 맥북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메뉴에서 설정을 보시면 단축키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본 조작법부터 설명드리자면 W를 누르시면 앞으로 갈 수 있고요. S를 누르시면 뒤로 가고요. A를 누르시면 왼쪽으로 가고 D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E를 누르시면 위로 가고 Q를 누르시면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정육면체가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시점을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물을 하나 놓으신 다음에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 사물 기준에서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왼쪽에는요, 이제 오브젝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큐브, 푸드, 가구, 빌딩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창에서. 그리고 이제 할로윈이라든지 스노우 빌리지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이걸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를 여기에 배치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하고 땅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 놓으면 이게 마우스에 계속 따라다녀요.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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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따라다니게 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 이게 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하늘색으로 깜빡깜빡거리죠. 지금 네 번째 큐브가 선택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큐브가 전부 다 깜빡거리죠? 그러면 이 네 가지 큐브가 전체 다 선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만 선택하고 컨트롤 C를 해볼까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는 단축키 같은 거는 여기서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컨트롤 D 복제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 탭이 있어요. 보시면 이름이 있고 변환이 있고 물리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 이런 식으로 있죠. 이 오브젝트의 속성 값을 나타내는 건데 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수치를 입력을 하면 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큐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멀리 있다가도 이 큐브를 클릭하고 F를 누르면요, 이렇게 큐브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선택, 이동, 회전, 크기 이렇게 도구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선택 도구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죠? 이게 선택 도구이고요. 이동 도구는요, 각축별로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오브젝트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회전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고요. 크기는 각축별로 오브젝트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게 됩니다. 정렬은 무엇이냐 보시면 땅에 격자 무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렬을 끄면 격자 무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는 한 칸씩밖에 이동이 안 돼요. 근데 정렬을 끄면 그냥 자유자재로 이동이 쭉 됩니다. 단축키는요, 선택 도구가 1번, 이동 도구가 2번, 회전 도구가 3번, 크기 도구가 4번, 정렬 도구는 5번이 아니라 6번입니다. 그러면 5번은 뭐냐? 5번은 물리입니다. 물리가 뭐냐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물리는 이제 물체에다가 질량을 주는 건데요. 이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큐브 오브젝트가 절대 밀리지 않는데요. 이 물리를 켜놓게 되면 캐릭터가 힘으로 밀 수 있게 됩니다. 월드 밑에 지형을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형 브러쉬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땅을 한번 색칠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호수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형 크기 조절 옆에 조정하는 도구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지형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하늘을 눌러보시면 하늘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면요,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오브젝트를 여기서 전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포토샵의 레이어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지우는 거는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은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간단한 월드를 하나 제작해 볼까요? 우선 오브젝트를 눌러주시고 밑에 내려가서 스폰 카테고리에서 스폰을 하나 골라주실까요? 스폰을 여기에 한 3개 정도 배치를 해줍시다. 스폰이 뭐냐면요, 이제 캐릭터가 생성이 되는 위치를 정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이거를 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캐릭터는 맵의 정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스폰 오브젝트를 배치해주면 캐릭터는 그 위치에서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제작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제작해볼 맵은요, 간단한 점프 맵입니다. 우선 스테어 카테고리에 가서 나이트 스테어 같은 오브젝트를 배치해 줄게요. 시점을 좀 돌린 다음에 컨트롤 D, 단축키 2번 옆으로 옮기고요. 또 컨트롤 D, 옆으로 옮기고요.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만큼 드래그해서 5개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계단을 3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점프할 곳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큐브를 한번 배치해 볼까요? 옆에서 봐야지 위치가 괜찮은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하나 놓고요. 컨트롤 D, 한 칸을 띄워놓고 컨트롤 D, 한 칸을 띄우고 컨트롤 D, 컨트롤 D. 점프맵은요, 플레이어가 점프를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 그런 게임 형식의 맵이니까요.
적당히 거리를 벌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프맵에서는요, 오브젝트들 사이사이에 세이브 포인트를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5를 클릭하시고 세이브 포인트를 검색해 주세요. 세이브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여기 배치를 해주세요. 세이브 포인트는요, 포탈 오브젝트랑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인데요. 일단 포탈도 같이 검색을 해주세요. 포탈도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오른쪽 위에 테스트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점프가 가능합니다. 이 세이브 포인트를 밟게 되면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요, 포탈로 가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떨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저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D를 해볼게요. 그리고 2번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세이브 포인트 위치만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블럭이 일자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칸씩 옆으로 배치를 하면서 변형을 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전체를 다 묶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G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G를 누르시면요, 이게 그룹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룹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3번을 눌러주시면 회전이 되지요.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위치 가까이에 포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포탈을 곳곳에 배치를 해줍시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한 지점도 만들어줘야겠죠? 일부분을 좀 지우고 끝부분을 크기를 키워서 여기를 한번 꾸며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꾸미셨으면 마지막으로 밑에 지형을 한번 꾸며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형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맵 조경을 완료를 하게 되면요. 이제 맵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공개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월드를 저장하고 제페토 월드에 공개할까요? 라고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거를 채운 다음에 리뷰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썸네일부터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미지 업로드하기, 캡처해서 이미지 만들기 이런 게 있는데요. 이미지 업로드하기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넣는 방식이고요. 캡처해서 이미지 만들기는요. 이 맵에 있는 사진을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움직여서 괜찮은 컷을 찰칵 찍습니다. 찰칵. 그러면 이게 썸네일로 들어갑니다. 캐릭터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확인 누르고 텍스트, 모노맵 이런 식으로 해서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린샷 기능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드 키워드는 이제 내가 만든 월드에 관련된 키워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아까 만든 점프, 봄, 휴양, 모험 이런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드 이름과 소개를 입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뷰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요. 월드가 성공적으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점프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빌드잇으로 멋진 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